보통 사람들이 미얀마 하면 떠올리는 건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아는 건 없는 나라일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미얀마의 대표 키워드 몇 개를 알려드리고 미얀마에 어떤 유명한 장소들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면적은 약 67만 제곱킬로미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그 면적은 한국의 약 6.7배입니다. 인구는 5천에서 6천만 명 사이로 추정되는데 아직 완전하게 정확한 통계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소수민족도 워낙 많을 뿐더러 국가 내부의 조사 방법도 불완전하고 또 태국 같은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경제력, GDP는 약 70조 원 정도인데 부산광역시의 GDP가 약 87조 원 정도입니다. 옆나라 태국이 500조가 넘는 걸 생각하면 차이가 좀 크죠? 이거는 군부 독재 시절 실패한 사회주의 집단 경제 체제 때문인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외국인 관광이 개방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변 국가 대비 알려진 여행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겨울에 건기, 여름에 우기로 구별되며 6월부터 8월까지의 구질구질한 우기 여행만 피하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의 건기가 여행 최적화 계절이지만 비행기 티켓이나 현지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거는 길게 할 수도 있는데요. 길어지면 여러분이 뒤로 가기 누르실 테니까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19세기 중반까지 미얀마에는 독자적인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태국, 중국과 별개로요. 통일되었다가 망했다가 찢어졌다가 합쳐졌다가 전성기 때는 태국의 전신인 시암에 쳐들어가 이런저런 유물을 뺏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중반 대영 제국이 미얀마 옆나라인 인도 무굴 제국을 먹어버렸죠. 동남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던 영국과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었던 미얀마, 그때는 미얀마란 이름이 아니었지만 편의상 미얀마를 하겠습니다. 사이에 충돌이 생겼고 몇 차례 전쟁 후에 미얀마는 영국령이 됩니다. 이때 영국은 이 미얀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 중 가장 사람이 많았던 버마족의 이름을 따 영국령 버마라 이름을 붙였고 아직까지도 영국은 미얀마를 버마라 부릅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집사 알프레드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화 안에서 조커 비유를 들면서 자기가 버마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던 시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이후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이 버마를 점령했지만 그것도 잠시, 전쟁이 끝나고 1948년 일본으로부터도 영국으로부터도 버마는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 나라가 안정되기도 전에 나라의 중심이 되던 아웅산 장군이 암살당하고 버마는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이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기나긴 독재가 이어지는 동안 한때 동남아 최고의 부국이었던 버마는 동남아 경제력 끄트머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군부 정권에 의해 나라 이름이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몇십 년이 지나 수많은 시위와 저항 끝에 2015년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민간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었습니다. 오래된 독재가 끝난 미얀마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력이 한국의 부산광역시 하나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은 부족한 인프라, 수도와 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아직 혼란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뉴스에서 보셨을 거고요. 어린 분들은 역사책에서요. 이 무덤의 주인공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얀마의 국부죠. 2차 세계대전 말에 국토 안의 소수민족과 미얀마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지만 과업을 완수하기 전에 암살당한 우리나라 김구 선생과 비슷하지만 이 국가 내부의 영향력은 더 컸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무덤을 폭탄 테러를 한 북한, 노답이죠. 불교 유산에 있어서 아주 근본이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불교 신자며 불탑, 파고다가 수천 개 이상 남아있어요. 현대 문명스럽게 발달된 대도시보다 자연스럽게 이런 파고다, 사원, 그리고 자연 구경을 미얀마에서는 많이 하게 됩니다. 파고다에 입장할 때는 맨발로 입장하는 게 원칙이며 반바지, 민소매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옆나라 태국 여행을 할 때는 방콕에 있는 왕궁을 제외하면 복장 신경 쓸 일이 잘 없죠. 사원 구경하러 가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물론 드레스 코드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나 고급 바는 제외하고요. 근데 미얀마는 좀 반대 성향이니까
미리 종교적인 나라를 여행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신발도 아예 벗었다 신었다 하기 편한 슬리퍼나 샌들이 좋아요. 파고다 입장할 때 매번 양말 벗고 하면 힘들잖아요. 미얀마는 13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예요. 아직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달라지는 경우가, 말이 다른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135개고요.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7개의 주, 7개의 구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구는 버마족의 땅, 주는 소수민족의 땅이에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인내호수는 동쪽의 샨스테이트, 샨주에 있고요. 샨족의 땅이란 뜻이죠. 아까 말한 아웅산 장군 있죠. 아웅산 장군이 암살당하기 전에 소수민족들과 가진 회합에서 이제 민족들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장군이 암살당하고 그 이후 군사 정권에 의해 자치 보장 약속은 폐기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소수민족들은 동서남북 국경지대에 많이 살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소수민족 반군 사이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미얀마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에 여행 허가 구역으로 풀리지 않은 곳도 많고요. 어떤 지역들은 상황에 따라 여행이 허가되기도 금지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비자가 필요했지만 2018년 가을부터 한국인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28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1년간, 그러니까 2019년 9월 30일까지였다가 2020년까지 1년 연장되었고요. 별일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무비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미친듯이 저렴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고급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1인당 하루 5만원 정도 생각하는 게 좋아요. 파고다, 사원 입장에서 입장료도 꽤 나가고 대중교통이 미비해 택시를 많이 타게 되니까 생각보다 교통비도 나가거든요. 미얀마식 마사지는 딱히 없어요. 태국식 아니면 중국식 마사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양곤 같은 최대 도시도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2시간에 한국 돈 10,000원 정도? 이 정도면 베트남 물론이고 태국보다 훨씬 더 싸죠? 만약에 양곤을 간다면 시내에서 한두 번 받아보세요. 양곤은 미얀마 남쪽에 있는 최대 도시입니다. 영국령 버마 시절부터 몇 년 전까지 한때는 랑군 그리고 양곤이란 이름으로 미얀마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도가 약간 북쪽에 있는 네피도로 옮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얀마 최대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미얀마를 직항으로 가려면 양곤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대한항공이 하루 1회 운항하며 곧 미얀마 항공도 인천 양곤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거대한 황금불탑, 쇠다곤 파고다가 도시의 랜드마크며 자연적인 그런 것보단 도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식민시대 미얀마의 중심지였던 만큼 영국풍 식민지 건물도 많이 남아있고요. 베트남과 비교하면 호치민 같은 느낌이에요. 유럽풍 건물도 많고 제일 규모도 크고 잘 살고. 동쪽 짜익티오에는 미얀마 3대 성지 중 하나인 황금바위가 있는데 양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유명한 트레킹 코스지만 동선이 꼬이는 관계로 시간이 넉넉한 배낭여행자가 아니면 미얀마 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달레이는 미얀마 중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영국이 침략하기 전 미얀마 왕조의 수도였으며 중국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진 인구의 한 40~50% 정도? 도시로서의 규모는 옆에 일레호수나 바간보다 훨씬 크지만 여행지로는 묘하게 밀리는 감이 있어요. 사실 만달레이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워낙 세거든요. 3대 성지 중 하나인 마하무니 파고다,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 우베인 다리 등이 유명합니다. 여기는 양곤과 다르게 하노이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옛날의 수도, 하지만 현대 최대 도시는 아님, 옛날 같은 느낌이 많이 남아있음. 만달레이 공항은 국제공항이지만 취양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국의 방콕, 중국 윈난성 쿤밍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간은 미얀마 여행을 대표하는 두 지역 중 하나입니다. 1000년 전에 번성했던 바간 왕조의 중심지로 수많은 파고다가 남아있습니다. 그 숫자는 남아있는 것만 무려 2000개가 넘고요. 펼쳐진 평원에 흩어져 있는 파고다들은 정말 현실적인 풍경이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 쇠산도 파고다는 지진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현재 관광객 입장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바간 타워에서 석양과 파고다를 주로 감상합니다. 이라와디 강을 통해 위로는 만달레이로 이뤄집니다. 미얀마를 처음 가신다면 제일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여기 바간입니다. 일레호수는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하지만 아직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예요. 통발 낚시하는 어부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시안스테이트라는 소수민족 구역에 있으며 여기 호수 외에도 주변에 타옹지 같은 소도시 아니면 다 산이니까 트레킹을 여행에 곁들이곤 합니다. 거대한 일레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배낭 여행자들이 주로 머무는 낭쇠 마을이 있고요. 또 호숫가를 따라 고급 리조트들이 늘어서 있어요. 남쪽에는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는 로컬 마을과 불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내부 이동은 크게 세 가지예요. 비용은 비행기, 버스, 철도 순으로 비싸고요. 빠른 것도 비행기, 버스, 철도예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양곤만 남쪽에 좀 떨어져 있고 만달레이, 인레, 바가는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죠? 그래도 육로로 이동한다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바간에서 만달레이는 180km, 서울 전주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깝지만 버스로는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비행기로는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요. 양곤에서 바간 같은 경우도 비행기는 2시간이지만 버스로는 8시간, 철도로는 18시간이나 걸립니다. 시간과 비용 사이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 도시의 디테일한 교통 정보는 그 지역 가이드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이 나웃에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미얀마만 돌아본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돌아보는 4군데가 양곤, 바간, 만달레이, 일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양곤에서 이 나웃을 둘 다 하면 마지막에 위로 쪽을 돌아보고 다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양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만달레이에서 방콕 경유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좀 더 저렴하고 편해요. 만달레이 양곤 인천이나 만달레이 방콕 인천이나 비슷하잖아요. 오늘의 영상 미얀마 대략적인 가이드는 여기까지예요. 미얀마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